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죠. 정부는 암호화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이 암호화폐의 원천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의 윤창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암호화폐 투자는 좀 하십니까? 뭐 옆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예.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업계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예. 자, 다음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정책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짚어주실 한국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김 대표님은 업계에 몸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안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블록체인 협회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이제 거기는 그만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산업이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래소들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 다 모여서 협회를 만들고 어떤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보자. 또 정부나 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인 대안을 또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렇게 협력해 보자. 이 산업을 우리 사회 성장 엔진으로 키워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암호화폐 개념을 갖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상화폐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넓죠. 일단 가상화폐라는 표현은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쓰지 않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암호증표 뭐 용어가 참 많아요. 정확하게 좀 이 개념을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통화, 화폐, 증표 어떤 거나 뭐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암호를 앞에 붙여야 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암호학적인 기존에 우리가 막 그 인터넷으로 막 통신하고 이런 그런 것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암호학을 결합해서 안전하게 어떤 뭐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기관 어떤 큰 회사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금융 내역을 주고받고 이럴 수 있게 된 최초의 사례거든요. 지금 최초의 기술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뭐 화폐 단위 아니면은 뭐 증표 단위이기 때문에 암호자는 꼭 붙여야 된다. 그래서 암호 통화, 암호 화폐, 암호 증표 뭐 다 괜찮다. 영어로도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토큰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어떤 뭐 주고받을 때 암호로 잠겨져 있는 어떤 장부를 주고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암호학적으로 이걸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제 이 받을 사람만 요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화폐 단위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들은 이것들을 이제 뭐 해킹이라든지 이 위변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든 구조인 거죠.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 원래는 특정하게 주고받고 있는 이제 암호의 일종의 증표를 누군가가 해킹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서 혹은 변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대조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장부만 이렇게 변조가 되더라도 나머지가 다 대다수가 민주주의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다수가 갖고 있는 올바른 장부 내역으로 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화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화폐를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마음대로 필요하면 찍고 또 어떨 때는 걷어들이고 이래서 뭐 어떻게 보면 중앙의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화폐를 사용하고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가역적인 어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중간 뭐 단위 없이도 그러한 어떤 증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주고받게 되는 그 증표를 빼버리고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반대로 보면은 이 암호화폐가 이 블록체인의 혈액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는 예. 암호화폐가 왜냐하면 이 개방형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자발적인 참여자들, 그렇죠. 자기 전기세와 컴퓨터 자원을 들여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보상을 줘야지만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 장부를 하나씩 가짐으로 해서 맞아요. 해커가 어디를 이제 조작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맞습니다. 분산성이 이제 구현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참 많은 사람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적인 코인을 주고 그렇죠. 예. 받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처럼 그렇죠. 이메일처럼 예. 뭐 이렇게 데이터 일부를 주고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장부 자체가 하나의 화폐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근데 화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왜 아닙니다. 화폐 구실을 하는 겁니까? 처음에 만든 이제 그 유명한 논문, 예. 이분의 이름도 유명해졌죠. 사토시 나카모토. 예. 근데 뭐 누군지 모르고. 맞습니다. 예. 단체일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명이라는 그 천재죠. 천재들의 이제 그 모임이 아마 만들어낸 개념인데 제가 이제 금융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 중앙 집권적 화폐 발행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면서 그렇죠. 화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그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며 그렇죠. 정부의 일부가 중앙은행이니까 그렇죠. 한국은행 원화 그다음에 달러는 또 미국의 중앙은행 그런 거를 초월한 어떤 글로벌 무정부적인 관점에서의 화폐 발행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해내는 예. 이런 그 아주 기가 막힌 작업이 이제 10년 됐는데 예. 사실 그 돈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 예. 사실 뭐 코인이 아니고 그냥 뭐 무슨 어음이라고 했다든가 예, 뭐 종이라고 맞습니다. 비트 페이퍼라고 그랬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조금 더 생각이 달라졌을 텐데 만든 사람들이 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것을 커런시라는 개념으로 이해다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새로운 무슨 돈이 생긴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서 예, 그 맞습니다. 아이디어를 그대로 어느 정도 추종을 하는 이제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것을 화폐라고 부르기 시작하겠다. 예. 근데 한 발짝 떨어지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화폐냐. 예. 그냥 컴퓨터상의 아이템 내지는 파일인데 예. 그걸 가지고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본질적 질문은 남아있지만 예.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발전을 시킨 이상 예.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다 또 엎어버리고 이건 화폐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르게 생각하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또 그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부 조금 어색한 면은 있지만은 일단 그 처음으로 이걸 개발한 개발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존중을 좀 하면서 예. 그것이 가진 순기능, 역기능을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폐를 따질 때 네. 그 사실은 김진아 대표님이 참여했던 최근에 그 토론에서 굉장히 네. 격렬한 그런 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화폐가 다른 물건하고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없으면 화폐가 아니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교환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니까 어떤 건 화폐고 어떤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네. 개념으로 화폐를 보는 게 아니죠. 광의의 화폐를 보자면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집약할 수 있는 그렇죠. 도구면은 뭐 돌멩이도 되고 그렇죠. 뭐 맞습니다. 감옥에선 담배도 되고 이런 예. 것들인데 그러니까 법정 화폐처럼 정부가 보증해 주는 화폐는 아니라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우리 윤 교수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일부 이견도 있는 게 이 개발자들이 약간은 금을 벤치마킹해서 금을 맞아요. 따라한 요소도 예컨대 희소성을 부여했다든지요. 맞습니다. 뭐 예.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경제학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런 면이 있죠. 화폐 개념 화폐. 이런 것도 완전 알아야 되고 또 IT 기술에 대해서도 좀 네. 그 나름대로의 기초적인 지식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야말로 좀 융합적인 산물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아주 예, 참 네. 대단한 그런 발견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화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를 얘기하는 데마다 시간이 거의 10분이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를 할 때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그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예, 사실.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제가 금융감독원의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예. 그 자문위원회를 참석을 해서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금감원의 그런 그 어떤 그 고위직이라든가 간부들 또 뭐 다른 법무부 또 금융위원회 뭐 다 모여서 이렇게 TF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네. 거기서 모이면 이제 도대체 법적 실체가 뭐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포지티브 시스템이라 네. 뭘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뭔가 거기에 맞게 그 실체에 맞는 어떤 규제 내지는 그 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 난항을 겪는 거예요. 예.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돈 자체는 값이 안정이 돼야지. 그렇죠. 돈값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이게 지금 100원이라고 그랬다 어느 날 10원이라고 그랬다 그럼 제가 이거 어디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1,000원이라고 그랬다가.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주식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주식이라도 하긴 어렵고 예.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금융 상품이냐 또는 뭐 일반 상품이냐 가지고서 처음에 그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개발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거를 니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만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볼 땐. 예, 왜냐하면은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제도와 상황에 약간 좀 뭔가 끼워 맞추기가 힘든 그 어떤 천재적인 것이 발명이 됐다고 할 때 그거를 갖다가 니들이 이해를 하고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서로 절충을 해야죠. 예. 다만 우리 똑똑한 관료들이 모여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법적 실체가 규정이 안 되니 이걸 어떤 프레임을 못 만들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나오는데 그 혼란에 대해서 니들이 몰라서 그렇다고만 자꾸 예, 뭐라고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예. 이게 그만큼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도 서로 좀 절충하듯이 보면서 예.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킨다.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통제하겠다. 이건데 사실 이건 언뜻 들으면은 아주 그럴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그 암호화폐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 공개형, 예. 그러니까 개방형이 있고 이제 폐쇄형. 그러니까 예. 이 개방형은 아무나 다 인터넷처럼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막말로 들어가서 채굴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해커들도 들어올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보안 장벽을 높여놓기 그렇죠. 위해서 분산된 컴퓨터들이 그렇죠.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이렇게 예. 같은 장부를 갖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자들한테 보상책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외부의 보상책, 뭐 유가증권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돈으로 주게 되면 예. 그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의 중앙집중 시스템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형, 그러니까 개방형에서는 그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로 오가는 고유의 화폐 단위를 주는 게 정석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 고유의 화폐를 안 주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네. 제가 뭐 여러 토론에서도 그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네. 공개형 블록체인도 해보겠다. 근데 여태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폐쇄형, 허가형 블록체인만 하자는 건데 예. 이 폐쇄형, 허가형 블록체인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대로 치자면 이거는 회사의 인트라넷 시스템 정도로 만드는 거고 요 공개형, 개방형 블록체인은 구글, 네이버 같은 큰 서비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암호화폐를 만약에 적절히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법화해버리면 예. 우리 공개형, 개방형 블록체인을 죽이는 돌리게 거죠. 하는 예. 혈액 순환을 막는 막죠. 예, 예. 그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근데 것 이 문제는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좀 긴장하고 있거든요. 요새. 실제로. 이 예. 경쟁자가 이제 나왔는데 물론 아직은 좀 그렇지만 예.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지고서 네. 운영하겠다. 그게 사실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그렇죠. 보는 비슷해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분산 원장의 개념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그냥 원장을 갖고 있어야 한국은행, 돼요. 예. 한국은행하고 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예. 은행 필요 없죠. 그렇죠. 예, 그냥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가 그냥 우리 되니까. 국민들한테 들어가고 예. 거기서 분산 원장이 이제 유지되고 하면은 지금 은행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잠 못 자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예.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예. 들어. 근데 이제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폐쇄형이죠. 왜냐하면은 네, 네, 네. 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분산 원장 개념의
약간 넓은 폐쇄형 소위 커런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센트럴 뱅크의 디지털 커런시. 그렇죠. CBDC라고 하거든요. 예, 예, 중앙은행의 말하자면 디지털 커런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 밤새워야 되겠지만 어쨌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뭐 논의가 그런데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 사토시를 비롯해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픈 소스 문화입니다. 그렇죠. 오픈 소스 커뮤니티. 오픈 소스는 잘 아시다시피 리눅스처럼 그렇죠.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도 그것이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얘들아 이걸 가져가서 한번 마음대로 이걸 변형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장난감처럼 이거를 막 놀아봐. 네. 놀아보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포착이 되면 그걸로 우리 또 채택도 하고 뭐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해외의 어떤 작은 뭐 엔지니어들 그룹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개방적이고 퍼블릭 도메인 공공재적인 기술인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럼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폐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개방형으로 됐을 때 특정한 어떤 기술이 네네. 범용성을 다 가져버려서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마치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버리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픈 소스가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모자이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점이 점묘화처럼 이렇게 잃어가는 거지 어느 그렇죠. 하나가 다 잡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컨대 비트코인도 아주 지금 제한적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코닥이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 발표했는데 코닥이 만드는 블록체인은 온라인에서 사진 막 갖다가 막 훔쳤을 수가 있으니까 사진 네. 작가들은 그거 저작권 보호를 블록체인상에서 하고 네. 이 사진을 쓰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코닥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는 그 토큰, 네. 암호화폐를 내고 사진 사용권을 얻고 예. 막 이런 상거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예, 그거는 그렇죠. 사진 분야에서 예, 예. 또 뭐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로서 통용될 수 있는 것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더 얻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무궁무진한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은 그냥 화폐만 담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비트코인은 네. 비트코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저마다의 좁은 분야와 저마다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특정한 색깔, 구체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내는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봐야지 예.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될 거냐 마냐는 별로 중요한 근데 저는 이제 안 중요한 된다고 거는 이 보고요. 개발자들이 예. 이 코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가 다 쓰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근데 범용성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얘기죠. 원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화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국 쓰는 내.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글로벌 커런시, 예.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별로 사실은 달러도 우리가 전 세계가 쓰긴 하지만 예. 발행 자체는 미국이 하잖아요. 미국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슈퍼파워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그 있고 기축통화 슈퍼파워가 때문에. 됐기 때문에 달러를 이제 센 자기가 거고. 관리하는 건데 예. 그 두 개를 뛰어넘은 어떤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어떤 글로벌 커런시가 그러한 중앙은행이 없이 발행되는 어떤 화폐 무정부주의죠. 예, 그런 개념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소화해내기가 참 힘든 게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화폐 무정부주의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로서. 지금 현재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예, 순간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장벽이라는 게 그럼요. 없어요. 장벽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체제하고 요 지금 뭔가 개발자가 천재적으로 만들어낸 물건하고 뭐가 조금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씩은 우리가 절충적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 상황은 즉 만들어낸 물건이 현재 체제하고는 좀 뭐가 이렇게 짝짝 들어받질 않는 면이 있다는 거. 예. 이런 그러나 거는 얘기를 기술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요. 네. 전 세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쓸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걸 달러처럼 쓸 수는 없게 아주 제한적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예컨대 이게 만약에 법정화폐처럼 쓰인다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해지. 예, 그렇죠? 미국의 진짜. 금융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뭐 장난으로 분석했을 텐데요. 예. 하나당 6억입니다. 맞아요. 6억.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이 블럭 사이즈, 그러니까 이 용량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데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만 쓰게끔 애초에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 그 1비트코인의 1사토시가 지금 1억 분의 1 비트코인 아니에요? 네, 그러나 1초에 7건뿐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처리 예, 처리되는 예, 거는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나 화폐 자체로는 6억이라고 해도 그걸 억으로 나누면 6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예, 달러랑 그건 가능하죠. 대당하려고 그러니까 달러랑 대결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는데 뭐냐면 인터넷이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렇죠. 글로벌 경제를 이룩했는데 화폐 장벽이 너무 큰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각국이 통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통화 주권이 있는 법정 화폐는 자국에서 쓰고 그러나 인터넷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주 제한된 그런 것들은 이런 공통적인 것들로 그러니까 머니 오브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근데 정도로만 인터넷이 쓰자. 이제 예. 글로벌이니까. 기술 스펙을 네. 보면 기술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정도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실 때 충돌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환관리법 같은 이런 부분들이 네네네. 사실은 그 이 기술에서는 그런 부분을 허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외환관리법 같은 게 허물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엄청나게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돈들이 정말 불법적인 어떤 탈법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래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상한 이득을 그걸로 취할 수 있는 일들도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일정 정도 국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얘기를. 거래소 각국의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거래소들을 법으로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네, 이제.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화폐는 이제 뭐 잘 규제를 해야 되는데 체인 기술은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거래소는 규제를 하고 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그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하고 대로 세탁도 못하게 세탁도 여기서, 못하게 예, 하고. 실명제하고 예, 예. 실명제 다 하고 네. 그 대신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하게 열어놓자 네. 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딱 그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대표님께서는 어떤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는 거래소를 금융감독원이 감독해야 된다. 아. 저는 그게 가장 우리가 지금 저비용으로 음. 우리 시스템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거래소를 그렇게 감독하고 규정하지 않으면 이 아까 우려하셨다시피 이 암호화폐 자체는 다 P2P고 익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거래소들을 싹 폐쇄시키고 없앤다 그러면은 외국으로 다 나가잖아요. 네, 외국으로 다 나가고 우리 수사기관들이 여기서 실명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다음에 과세도 할 수 없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실사구시적이지 못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도 폐쇄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강하게 빨리 금감원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상품으로서 다뤄줘야 되겠네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그 부분은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재산상의 가치를 지니는 결제 수단 이렇게 다 예, 아주 포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네. 물론 재산상의 가치는 지니고 있으니까요. 네. 교수님 생각은 가치가 어떠세요? 변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이제 그 커머디티라는 개념, 원자재의 하나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커머디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 작물 키워서 지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선물 거래소라고 이제 CBOT나 CME 지금 다 CME 그룹으로 합병이 됐지만 예. 시카고에 가면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예. 선물 옵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건은 아직 안 나왔는데 미리 거래를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죠. 만기를 정해놓고 예. 그날 거래하는데 그날 물건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미리 가격을 정하는. 예. 근데 그걸 매일매일 이제 하다 보니까 매일 바뀌죠. 이제 6월 말 가격이 얼마 될지 아직 모르니까 예. 1월 22일 날 했다, 1월 23일 날 했다, 1월 24일 하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만기를 정해놓고 그날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미리 거래를 하는 식으로 아. 이거를 하면은 거래가 자꾸 되는 거죠. 바뀜이. 예, 예. 손바뀜이 일어나죠. 예, 예. 어느 날 보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100에 거래했다가 어떤 예. 날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90에 거래하고 이런 식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선물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이제 거래가 시작이 돼서 가고 예. 있는데 사실 이제 얼마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이론이 없고 예. 예,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비쌀 것 같고 어느 날 생각하면 쌀 것 같고 교수님 헷갈리는 굉장히 면이 흥미로운 있어요.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거래소에서. 네. 그런데 선물처럼 거래하게 된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한 투기적인 어떤 네. 것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저는 미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한국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인 것 같다 이러면 그 판단도 정부가 하고 예. 이번에 보셨듯이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도 정부가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불행하게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신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는데 예.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예컨대 정부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금감원 직원이 그 정보가 얼마나 귀한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막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정부가 만드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 뭔가 가격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물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정상화하는데 매우 능수능란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게 있으면요. 예. 우리는 이제 규정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미국은 일단 하고 이제 네. 차차 문제를 규정해 나간다. 규정해 나가요. 그다음에 시장 시스템에서 조금 달라요, 보완하려는 그래서 이제 시도도 지금 하고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6월 30일 날 비트코인 값을 기초자산으로 놓고 예. 그 얼마 될지 계속 거래해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상한가 두고 예. 상한가도 두고 예. 그다음에 거래량의 제한도 둔다든가 예. 거래 시간의 제한도 두고 방식의 제한을 두고 근데 이게 제한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제가 볼 때. 질서 있게 움직이자는 거죠. 예. 그래야만 그 거래가 불법성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부분이 좀 거기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니까 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투기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는 데는 예. 거래 상한가를 제한을 안 해준다든가 그렇죠. 거래 시간이 24시간 늘 열려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나 이게 또 국제 시장과 연동된 우리만의 고립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그런 제도를 또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현물 시장을 제어하는 식의 어프로치, 접근 예. 방법이 예. 저는 굉장히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예. 선물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한가라든가 투자 시간은 정해지잖아요. 네, 선물을 그렇죠. 거래할 수 있는 네, 시간이라는 네, 게 네. 장이 열릴 때만 그래서 가능하니까. 여기서 현물 시장을 제어하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한국의 경우 특이한 게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약간 검증된 또 예. 시가총액 규모도 큰 거 말고 예. 우리 작은 규모의 코인들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 예, 비해서. 그래서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쪽은 다 검증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공산이. 근데 이제 그것이 싸 보이니까 막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비중을 낮추고 나든지 이런 예. 것들이 저는 투기 열풍을 낮추는데 좀 실효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조금 이제 신설돼 있는 화폐들은 코스닥 시장처럼 이렇게 따로 네, 검증의 시간을 더 갖게 검증 하고 시간을 갖게 하고 네. 대신 뭐 손해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식으로 네. 충분히 공신을 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거라는 것이 네, 네,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현재 예. 그 거래소의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또 예. 온갖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이 문제는 예. 이제 거래소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고 정부에서 딱 거래소를 지정하고 이렇게 되면 좀 사라질까요? 사설 기관이거든요. 예. 우리가 거래소 그러면 지금 공적으로 주식이나 또는 선물이 되는 데는 한국 거래소, 코리아 익스체인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거래소라고 부르는 이쪽 거래소는 이게 그런 그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자본시장법상의 거래소가 아니라 통실업자가 예. 이름만 거래소라고 예. 이렇게 붙여서 좀 헷갈리는 예. 쉽게 말해서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냥 제가 하나 뭐 만들어 놓고 거래소라고 이름을 붙이는 저 어디 시내 가다 보니까 금거래소라고 요만한 회사 가게 같은 데서 맞습니다. 금거래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웃은 적도 있는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그 거래소란 이름을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자꾸 훔쳐오듯이 하면 안 되고 예. 법적으로 부여받은 지위를 정확하게 예.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는 요만한 건데 큰 거를 표방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거기에 맞게 이루어지는 거를 이용해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물 거래적인 관점에서 하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걸 만들고 거기다가 선물 거래를 비트코인하고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정도 딱 1, 2, 3위를 상장을 시키고 예. 가격 정하고 그다음에 딱 시작과 끝을 정하고 그리고 닫혀 있는 동안에는 선물은 그날 자기 포지션을 그날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포지션을 안 끝낸 사람은 이제 그 다음날 시작할 때까지 떨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겠죠. 예, 예. 선물이 원래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날 끝낼 사람은 끝내고 그다음에 내일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포지션을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질서를 부여하면 예. 지금 같은 그런 혼란 사항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 그런 부분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듣고 싶은데 두 분께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것은 20, 30대의 청춘들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광풍이 심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 대표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는 도구입니까? 이런 시장이? 저는 그럴 수 있는 도구인데요. 예. 그건 일확천금과 뭐 이 시세 차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 블록체인 기술.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들한테 강연을 할 때나 이럴 때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겪게 될 혁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빙산의 아니다. 일각일 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에 일희일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돈 많이 걸어놓고 맨날 그 그래프 들여다보느라고 여러 시간 다 번 보내지 발전하고 말고. 예. 그럴 시간들 다 낭비하지 말고 예. 이 블록체인 기술에 뛰어들어라. 예. 근데 실제 한국에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초기에는 시세 차익만 봤는데요. 요즘에는 각 코인들의 특성 공부하고 그럼 내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걸 프로젝트를 해볼까라든지 그런 스터디 그룹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너무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예. 몰아가거나 이렇게 매도하는 것들은 예. 이제 좀 달리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네. 예, 우리 어떻게 보면 꿈을 잃은 20, 30대 청춘들에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300만 명이 거래한다는 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관심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본이거든요. 예. 그 관심이 많이 쏠렸을 때 정부가 그 관심을 흐트리지 말고 잘 활용을 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은 예. 그 관심을 가지고 커다란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너무 큰 돈 잃고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질서는 좀 거기에 부여를 해야죠. 예, 두 가지를 알겠습니다.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아주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는 걸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 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대안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관련돼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제대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뿌리를 내리고 블록체인 전체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적절한 질서 잡기와 또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님 그리고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아 대표님 모시고 암호화폐를 통해 본 블록체인 기술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